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호선 연장 공청회 내용을 제가 직접 다 듣고 요약을 했습니다. 속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역시나 기대한 것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별 내용이 없었고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 계획인구 19만 명인데 제 구독자가 4천 명입니다.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커피 후원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석자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강의업 대강위원장이 있었고요. 인천에선 3명, 김포갑 김주영 의원, 김포을 박상혁 의원, 김포 김병수 시장, 인천에서는 인천 서구병 모경종 의원, 인천 강범석 서구청장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대광의 위원장의 의견은 그냥 보면 의견을 수렴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 김주영 의원은 골드라인으로 김포시민 너무 힘들다. 이틀에 한 번 사고 나고 골병라인이라는 소문이 났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누락됐을 수도 있고 뭔가 각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분들의 한 말을 쓴 것이기 때문에 뭔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주영 의원은 한강 콤팩트시티, 시내폴리스, 북변, 감정지구, 풍무역세권 등 김포에 대한 이런 개발이 엄청나게 많다. 곧 70만 도시를 목표에 두고 있다. 교통망은 국가의 의무이고 그래서 결자 해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김포가 주장하는 풍무 2역,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등이 수렴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고요. 자, 박상혁 의원은 현재 김포 51만인데 컴팩트 시티가 10년 안에 조성이 된다. 2033년 목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원으로 1조 원의 교통 부담금을 우리가 제공한다. 그래서 70만 인구가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 속도가 중요하다. 빠르게 예타 면제를 포함한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만 10년 안에 완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통진읍과 대고 등도 개발되고 있고, 대고세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 원 투입하는 그 환경과 이 주거시설 이게 들어오는 거 있죠. 제가 이거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여기가 149만 평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2033년이 목표다. 그래서 배우 수요가 많다. 김포 통진의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모경종 의원은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민들이 너무 많다. 출퇴근 1시간 늦게 1시간 빨리 퇴근을 해야 하는데 검단은 어떠냐. 길바닥에서 2-3시간을 낭비한다.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본 사업으로 된 것은 무산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지난 4월부터 합리적 노선을 도출해야 한다고 자기는 얘기했다. 자, 검단에도 꼭 필요한 노선이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과 김포 모두 필요한 노선이고, 검단은 수도권 매립지라는 희생을 한 지역이다. 검단에 마땅한 보상이 있었는가? 서구는 63만 명의 인구이며 아직도 검단 신도시에는 10만 명이 더 입주해야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병수 시장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생길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 5호선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떨린다. 진작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좀 아쉽고, 5호선 김포 현장 사업은 2017년 서울에서 영역할 때부터 계속 겪어왔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김포시가 생각하는 이제 원칙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건폐장을 풀어내면서 시작할 수 있었고 콤팩트 시티로 구체화된 것이다. 또 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 대책으로 추진되는 점을 원칙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한정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모든 민원이 알파와 오메가는 아니다. 이게 아무래도 민원은 검단 신도시 민원이 이제 조정안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주거 환경, 교통, 문화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좋아지길 원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교통 문제는 중요하다.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는 이런 국민들도 있다. 자, 김포 국민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인천 서구도 국민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건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 서로 경쟁하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 행복할 권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대강이는 김포에게 유리한 노선을 해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좀 했습니다. 또 그리고 조정안이 자이 안단테 아파트 밑으로 노선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아직도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고요. 뭐 이거보다 말은 더 길었기 때문에 직접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약을 한 겁니다. 이제 센터장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박준식 교통연구원의 센터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광역철도 신규 지정에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5호선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철도 추가 검토 사업의 여건 변화, 2021년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했고, 이렇게 해서 1월달, 올해 1월달에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도 뭐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청회까지 완 거고, 이때 노선안이 나온 게 역시나 그냥 조정안 가지고 노선안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별다른 어떤 것이 있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와 인천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1월에 조정안이 나오고 4월까지 추가 조정안을 받았을 때 역시나 예상한 대로 풍무 2역, 김포 같은 경우는 풍무 2역, 김포 경찰서역, 마송 통진에 이렇게 3개를 추가를 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원당역, 그 다음에 감정에서 다시 원래 분로로 바꿔달라는 것이 인천에 요구했습니다. 김포와 인천의 역할.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또 내용이었죠.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이제 변화가 있다.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투트랙이라는 게 공청회를 이제 진행했다는 것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협의를 계속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광역교통 철도 추가 지정을 이렇게 했다. 저희는 이제 6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계속 관심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 광역철도가 다른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진행된다, 이걸 보시면 되고, 관심 있어 하는 김포 광화 다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왔는데, 전문가분들도 말씀이 길었는데 제가 그것만 또 요약을 했습니다. 이분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역철도의 역할은 광역교통이다. 결국 시와 시를 연결하는 거고, 이거는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의 요지는 모든 역을 다 놔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 이런 것이고, 연계 접근성, 연계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지역 안에서 지금 GTX A 같은 경우 연계 교통망이 불편하다고 해서 요즘 이슈도 있고, 사용자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슈도 있었죠. 그런 거를 또 감안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철도는 신속성과 대용량이 장점인데 이 장점이 훼손되면 안 된다. 이게 훼손되면 결국 이용객이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10년 이상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경제성이 이건 1.0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겁을 좀 준 거죠. 경제성이 1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늦어지면 되겠느냐, 뭐 이런 것이고, 5호선 연장에는 타임라인이 있다. 타임라인에 갇혀 있다. GTX-D, 결국은 GTX-D가 서부권 급행 광역철도죠. 이거 예타 들어간 거, 이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결론을 내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투트랙은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 절차와 의견 수렴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렇습니다. 전문가 통해서 투트랙 말씀하시고, 노선 합의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 노선 합의가 안 되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차량 기지 위치 선정도 해야 되고, 재원 부담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급한 것은 아니다. 노선이 먼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분은 또 두 지자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GTX-D 등 추가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고, GTX-A 이용객 저하, 대심도와 접근성 저하, 이런 말씀 해주셨고, 서울 5호선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수혜 지역을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지자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분은 뭐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저의 의견과 좀 같습니다. 대강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대강위가 설립 목적은 지자체를 맡겨놓으면 해결 안 된다. 끝까지 간다. 당연한 거다. 대승적으로 양보는 불가능하다. 지자체에선 절대 양보를 못한다. 다시 또 협의하자고 하면 대강의 존재 목적도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강위가 결론 내려야 된다. 대강의 중지안으로 마침표를 찍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추가는 그리고 접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차량기지 위치는 결국 외곽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건 또 추후에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차량기지 같은 경우 컴팩트 시티가 있는데 그 옆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도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외곽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원당 빠진 거에 대한 것은 불만이 인천시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연구원 분이셨는데, 자, 이분은 중지안을 중지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어느 쪽이나 다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광역철도의 추진 동력은 인근 지자체의 협업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청회까지 온 것이다. 공청회까지 와서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GTX-D 향후에 GTX-D 골드라인 5호선이 다 되면 과다 공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다 공급이라고 된다. 과다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부 급행이 앞서게 되면 5호선이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건설된 이후에 유지 관리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냥 당장에 노선 합의하고 착공하고 건설비가 얼마 들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고 사업비 운영비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분이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간선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 지하 밑으로 가는 라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밑으로 가는 건 이거는 검단 신도시의 자이안단테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자, 이분은 이제 경기연구원 소속이었습니다. 경기연구원 소속으로 이분이 예전에 한강신도시와 골드라인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2003년도 한강신도시가 발표되고 2011년도 입주를 하고 2019년도에 결국 이렇게 뒤늦게 골드라인이 개통하는데 이때도 진통이 많았고 결국은 이제 이게 지옥 처리됐고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고스란히 입주민의 고통이 있었다. 5호선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려지지 않을까 얘기했고 대강의 중지안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강의 중지안을 그리고 정치가의 역할은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위에서는 잘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내 집 앞 철도를 요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내 집 앞 누구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류의 말이었습니다. 5호선의 최대 리스크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을 이제 깎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지안을 기준으로 결국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대강위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어렵게 올해 1월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4월 말에 추가역에 대한 신설들을 제출해서 이걸 검토했는데 지자체가 준 의견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존재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겠다. 그리고 조정안이 경제성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대강위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박준식 센터장이 이 의견도 사회 또 발표도 하고 의견도 줬는데 자, 이분은 같은 경우는 시행이 안 된 사업이 엄청 많다. 지자체 합의가 안 된 것은 수요조사도 원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도 조금 이제 겁을 준 거죠. 사업이 된다는 것을 보장되지 않다. 본 사업이더라도 사업이 된다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 예탈하는 경우도 있고 예탈을 넘어야 되고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타 탈락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환경 변화가 생기면 무산될 수 있다. 이견이 생기면 또 지자체가 이게 생기면 또 무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겁을 줬습니다. 가급적이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뭐 모든 대안은 가능하다. 인간이 하는 건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다. 공공 SOC 사업은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BC 값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에서는 이제 김검시대 위원장이 있었고 김포시 의원 같은 분들이 한 두 분이 있었고요. 또 김포 시민이 하나 오셨고 풍무동 시민이었던 것 같고요. 검신연합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재원 착공이 정말 될 것인지, 예타 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역을 추가할 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적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보면서 계속 이 속기로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이 빠졌거나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잘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사업 시기는 확정 지을 수가 없다. 예비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 밖에 말할 수가 없다. 구체적 노선이 아니다. 지금 조정안 가지고 뭐 아파트마트로 지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노선이 아니다. 이거는 그 계략적인 노선이고 그래서 다시 구체적인 노선은 다시 한다. 기본계획 때 다시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지자체 합의를 하는 이유는 결국 재원 분담 때문이다. 합의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된다. 결국 돈 문제죠. 돈 누가 더 분담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결국 지자체 합의가 필수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추가 역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 그러니까 김포시가 추가적으로 원하면 김포시가 추가적으로 돈을 낸다. 뭐 이런 것이고요. 역사의 개수에 따라서 인천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는 원칙이 있다. 원칙에 따라서 적정한 분담 비율로 한다. 자, 5호선 연장 시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빠르게 한다는 입장이지 저희 시기를 말할 수가 없다.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투트랙 얘기가 한 거고요. 기재부랑 상의를 해봤는데 지자체가 100% 합의되지 않더라도 예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진행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는 진행시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고 대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100% 확실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자체 합의가 완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거 계속 할 것이다. 행정 절차와 의견 수렴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비만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자, 그리고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뭔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 이런 건 사회자가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지자체 합의를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했더니 뭐 지금 합동 TF 운영하고 있고 개별협의 진행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다. 대강에서 얘기했고 예타 면제 어떻게 되느냐 이랬더니 이건 재정당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국토부의 소관은 아니다. 재정당국은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당력 이용수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 이용 수요는 직접 승하차 수요, 환승 수요 합계가 이용 수요인데 원당력은 직접 승하차만 있어서 합리적으로 나온 수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이제 예타가 과연 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분께서는 아주대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자기가 기재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다 하시면서 예타 가더라도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사업이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이 안 될 것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김포시장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운영비 지자체 의지가 있다면 사업 타당성을 고려할 때 반영이 되냐 했더니 이 교수는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 의지가 있다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서구청장님께서는 원당동이 20여 년 전에 이제 10여 개 단지가 28,000명이 살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리고 당하동 완정동도 이용할 수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니냐, 계속 그 이용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 김포시가 추가 요구하는 거는 노선상에 역을 추가한 것이라 뭐 향후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원당 노선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결국 인천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요 예측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걸 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신뢰를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7월 1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더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요약하는데도 20분이 걸렸네요. 지금 1시간 40분짜리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20분을 요약했고, 이걸 정확하게 보실 분은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 설명한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적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적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온 것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빨리 되길 원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 예상했던 것들이고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었고 그냥 이럴 줄 알았다, 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제가 방송으로 한 것하고 뭐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허탈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 다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지자체가 합의 단서 조항 없앤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자, 20분이나 지났으니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어쨌든 조정안으로 조금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호선 연장 남북 통일보다 빨랐으면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뭐 방송 드렸죠. 노선 합의 나오더라도 예타 가야 되고, 이런 하고 사업비 분담 문제, 건폐장 위치 문제, 뭐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는데, 갈 길이, 이 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산도 아직 못 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이 이렇게 시민들만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만 몇 년을 더 고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부권 관련된 교통망 소식, 분양권 소식, 여러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하시면 빠른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